재무회계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실기 둘 다 관련 있는 중요한 동네예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건 자산의 판매였고요. 지금은 용역의 제공인데 우리가 용역은 여러분들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특히 머리로 따지면 우리가 미용실 갈 때 샴푸나 드라이기 파는 건 진행 기준이 없죠.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저 드라이기 좀 하나 좋은 것 좀 사면 안 될까 했더니 제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두드려 맞죠, 여러분들? 탁 로봇이야? 그렇죠? 하지만 샴푸를 해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펌하는 건 진행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하실 때 그냥 진행 기준이다 이렇게 배우셨지 원칙이 진행 기준이고 예외가 있어요라고 배우신 적 없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꼭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회계는 전부 다 진행 기준인데 여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요걸 우리가 단기 건설하고요. 장기 건설로 좀 나눠주셔야 돼요. 단기 건설과 장기 건설. 자, 단기 건설은 뭐냐면 단기 건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건물 짓는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우리 이걸 단기 건설이다라고 하고요. 장기 건설은 1년을 넘어갔을 때 그걸 우리가 장기 건설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용어가 얘예요. 여기 뭐냐면, 아이고 어디 갔냐? 여기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 있죠. 요것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도 기준하고 완성 기준이 뭔지 시험에 말 문제로 내긴 하니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그 건설업체예요, 건설업체. 그럼 건설업체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의뢰만 받아서 지어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분양도 하죠.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 인도 기준은요. 우리가 분양했을 때고 완성 기준은 혹시 여러분들 의뢰를 받는 걸 혹시 도급 받는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도급? 도급이 우리 시험에 나와요. 도급. 그래서 얘는 도급공사일 때. 그러니까 도급공사는 말 그대로 의뢰를 받아서 건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인도 기준은 분양공사일 때, 분양건설? 분양공사? 분양공사일 때고 완성 기준은 도급공사일 때 쓰는 용어예요. 네, 이 둘은 전부 다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인도 기준이든 완성 기준이든 전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완성 또는 분양된 연도라고 해야 되나? 연도라고 해야 되나? 연도죠? 연도의 전액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완성 기준 또는 인도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원샷으로 수익 비용 다 잡아버리는 거죠. 원샷으로 그냥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한 방에 잡아버리고 그리고 분양을 할 때 그때 원샷으로 수익하고 비용을 잡는 거 우리가 완성 기준 또는 인도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둘은 같은 건데 그냥 분양하는 놈이냐 아니 지어주는 부탁받아서 지어주는 거냐 차이야 그냥.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인도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도급 완성 나와요. 완성. 알죠? 우리 시험에 도급 나오거든요. 도급. 알죠? 하도급 이렇게 하잖아요. 도급. 이렇게. 자, 그럼 해보죠. 자, 근데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법인세도 원칙은 진행 기준이에요. 왜냐면 우리 권리 의무 확정주의니까 내가 언제 돈을 받을 권리나 이런 거, 내 건물을 지어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도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똑같이요. 단 예외적으로 단기 건설 있죠. 단기 건설일 경우에는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완성되었을 때 전부 다 수익 비용을 한 방에 잡는 것도 가능해요. 누구만 그러냐면 중소기업만. 알죠? 중소기업만 그렇습니다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은 진행 기준 잘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그렇죠? 좀 회계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중소기업아 너희 회계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단기 건설이면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장기 건설보다는 작죠. 작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잡든 아니면 한 방에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한 방에 잡든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냥 너도 인도 기준 써도 돼.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잡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또 진행 기준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진행 기준에 따라서 적은 거예요. 단기 건설인데 나는 회계를 좀 배웠다. 남들과는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도 끝까지 가면 어차피 수익 비용 같아. 끝까지 가면. 같은데 우리가 완성 기준은 세금을 좀 미뤄서 낼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올해 연도 6월 1일 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올해 연도 6월 1일 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내년도 4월 30일에 완공을 했대요. 이해되세요? 단기 건설이죠. 건설 기간 1년 안 되잖아요. 진행 기준은 뭐예요? X1년도 진행된 7개월 맞나? 7개월 수익 잡고 내년도 진행된 4개월 나눠 수익 잡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완성 기준은 뭐예요? 그냥 내년도 4월 달에 그냥 한 방에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수익 비용을. 되시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세금을 늦게 내는 건 완성 기준이에요, 완성 기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뒤늦게 낼 수 있는. 알죠? 그래서 중소기업 혹시라도 너희들 요 진행 기준 썼어? 그럼 나중에 인도 기준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다 잡는 걸로 인정해 줄게. 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여기는 말로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말로만. 자, 근데 장기 건설은 안 돼. 무조건 진행 기준 강제예요. 왜일까요? 장기 건설은 금액이 진짜 커요. 맞죠? 특히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이제 나중에 공시 올려보면 거의 100억 단위가 일반적이에요. 건물 의뢰받을 때. 거의 특히 상장 기업이나 이런 데 때는 100억 단위로 들어요. 건설 의뢰받는 게요. 저기 사우디 막 1조씩 막 발주하고 1조씩 막 거기는 돈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금액이 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중요하니까 진행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시죠?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여기 말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행 기준이 뭔지 해볼게요. 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률 구하는 공식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진행률 구하는 게 실기 구조에 녹아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5장서부터는 은근히 좀 짜증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외우실 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총공사 예정비. 총공사 예정비.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 회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쓸게요, 별도로.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총공사 예정비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까지 쓴 공사비 에다가 올해 입장에서 앞으로 추가 소요될 공사비. 이거 좀 칸이 모자르네. 어떡하지? 추정.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이어 쓰시면 돼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크게 해드릴까? 총공사 예정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니, 제가 들어보실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회계 때 배우시고, 회계 때. 이건 제가 회계 때문에 그래요. 알죠? 법인세에서는 요거 이렇게 안 구하고 줘요. 그냥 공사 예정비 얼마인지. 알죠? 뭐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공사를 내년도까지 한대요. 알죠? 공사를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 동안 한대요. 어떤 느낌 설명드릴게요. 근데 올해까지 공사비를 6억 썼어. 올해까지 6억 썼어요. 6억.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쓸 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쓸 거지.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쓸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럼 내년도에 추가로 쓸 게 예를 들어서 4억이래. 그럼 총 공사 예정비는 10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 분자는 뭐냐, 그냥 올해까지 쓴 거. 올해까지 쓴 공사비.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회계 때문에 그래. 회계 때문에. 재무회계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는 재무회계 때 할게요. 지금 또 마음 아프니까. 어떤 느낌인지 되세요? 올해 쓴 거에다가 앞으로 얼마 쓸 것 같다. 그게 총 공사 예정비 중에 올해까지 쓴 거 실제로. 자, 여러분 그 표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정이 안 좋으셔. 이제 봐서 뭔 소리야, 저게? 네, 내후년이면 그죠? 네, 그죠? 올해 입장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쓸 거 이렇게. 자, 이거 보여드리면 멘탈 나가실 수 있는데. 보여드려요? 네, 네, 굳이. 근데 예시?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할게요. 어떻게 시험이 되냐면, 잠깐만, 이거 페이지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101에 4번. 여기 있다.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거 실제 101회차 기출문제예요. 자, 보시죠. 그거 하면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자, 보시죠.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2021년도 입장이에요. 그럼 2021년도 입장에서는 총 3,800만 원 쓴 거예요. 우리 회사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있죠? 아이고, 어디 갔어? 2021년도에 진행률. 이거는 진행률? 진행률은요, 내가 2021년도에 실제로 단기에 3,800만 원 썼죠? 되시겠어요? 3,800만 원? 3,8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2021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2년 더 남았죠? 그럼 2년 더 남았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5,700만 원 더 쓸 것 같은 거예요. 있죠? 추가 소요 추정 원가는 그 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얼마 더 쓸 것 같다라고 예측한 추가적으로 더 쓸 것 같은 금액. 했죠? 그럼 여기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3,800만 원 썼죠? 여태까지 3,800만 원 썼고 앞으로 2021년도 입장에서 2022년도, 2023년도 앞으로 5,700만 원 더 쓸 것 같다. 이렇게 진행률을 구해요. 되세요? 그럼 2022년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아래에다 여기다 쓸까? 2022년도. 잠깐만, 이거 그대로 복사해야지. 이거 뭐야? 저도 저 복사하는 거 배웠어요. 이거 힘들어서. 이거 힘들었어, 여러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문명의 혜택도 못 받았는데 내 몸값보다 비싼 애 샀단 말이에요. 진행률.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얼마 썼어요? 이거 해석되는 분 계세요? 2022년도까지 얼마 썼어요? 여기 3,800만 원, 2021년도에 3,800 썼고, 2022년도에 4,600 썼고, 맞죠?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2021년도에 3,800만 원 썼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4,600만 원 썼죠? 이게 올해 연도까지 쓴 거잖아요. 다시 복사. 이거 어떻게 복사하나요, 여러분들? 잘? 더블 클릭하면 되나? 안 되네. 에이씨, 몰라. 에이씨, 에이, 승질나. 이렇게 좀 잘 복사 좀 되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잘 하시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저 엑셀 못해요. 저 엑셀 못해요. 왜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공사? 1년 남았죠. 그래서 여기 2022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2023년도 2,100만 원 더 쓸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되심? 요거? 아니, 요거 분자는 무조건 그 연도까지 쓴 거. 그 연도까지 쓴 거. 맞죠? 그럼 2022년도는 여러분들 3,800만 원에 4,600만 원까지 쓴 거잖아요. 맞죠? 요까지 썼고 2022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2,1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쓸 것 같아. 이게 총 공사 예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기억으로 보세요라고 해요. 기억으로 보세요. 기억, 그렇죠. 기억. 여기 이거요. 제 색깔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파란색 기억. 2022년도까지 쓴 게 이렇게 기억이죠. 여기까지가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친 게 여태까지 그 년도까지 쓴 거. 맞죠? 그리고 앞으로 그 년도까지 빨간색 썼고 앞으로 2,100만 원 더 쓸 것 같아. 이렇게 기억. 그게 분모예요. 이거 안 날 것 같죠? 시험에 미친 듯이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죠? 요렇게 구해요. 이렇게. 나중에 또 제가 살게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법인세는 줘요. 이걸 다 줘요. 걱정하지 말. 요건 줘요. 총공사 예정비. 괜히 했나? 괜히 하진 안 한 것 같은데? 아셨죠?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멘탈 방지 위해서.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자,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예요. 까지예요, 까지. 왜 까질까요? 당에 쓴 게 아니고. 여기,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2021년도까지는 공사를 40% 진행했고, 2022년도에는 공사를 20% 진행했어. 이래요? 자, 2021년도까지는 공사가 40% 진행됐고 2022년도까지는 공사가 20% 진행됐어. 철거해버린 거예요? 40% 지었다가 20% 철거했어? 그럴 말 쓸 수가 없어서 항상 진행률은 누적으로 가요. 아니 여러분 2023년도에는 완공이 됐어요. 100%지. 2023년도에는 그러면 30%를 2023년도에 30%를 더 진행했다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진행률이 30%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완공이 안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항상 진행률은 누적 진행률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누적으로 가요, 진행률. 제가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진짜요. 네, 못 믿으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래야 이제 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사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읽는 동네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하시더라고. 세무일급이 어저께 했던 애가 진짜 여러분들 그나마 좀 괜찮은 애예요. 어저께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요. 그나마 좀 할만한 애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작업 진행률 계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죠. 총공사 예정비. 요게 우리 방금 사료 따진 분모예요. 분모. 그리고 우리 방금 여기 있죠. 해당 사업연도 뭐라고 되지? 해당 사업연도의 누적액이라 누적액. 누적액이니까 이게 뭐예요? 분자인데 올해 연도까지 쓴 거지. 올해 연도 쓴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세무일급은 왜 어렵냐면 공식 자체를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 알고 계셔야 이걸 여기다 녹아낼 수 있어요. 외워서 못 푸는 문제가 꽤 돼요. 어저께도 세금 원가 명세서가 여러분들 좀 그지 같았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얘 넌 작고 소중해. 요즘 이 말 좀 많이 쓰다면서 작고 소중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세금과 원가 명세서 너 너무 작고 소중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게 녹아서 그러면 컴퓨터 와서 진행률을 구해요. 알죠? 이렇게 아무튼 최근에 요거 내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4번인가 내서 4번 최근에 됐고 자, 빨리 갈게요. 자, 진행률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에 인식할 입금이에요. 자, 여러분 조심하실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금이 수익이죠? 질문. 여러분 수익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단기죠? 근데 이 진행률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누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럼 당에 인식할 입금은 뭐냐? 여러분 총 도급 금액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래.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 있죠? 부탁한 사람이 야 건물이 완공되면 이 금액 줄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급 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알죠? 건물이 완공되면 받기로 한 금액. 알죠? 그럼 내가 받았을 때 수익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거 나누어 수익 잡아야 되는 게 맞죠? 타당하죠? 맞죠? 그러면 도급 금액에다가 요 위에 있는 진행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보세요. 그럼 질문. 그럼 여기 제가 녹색으로 친 거 있죠? 녹색으로. 이 친 거는 세법상 올해까지의 입금이에요? 올해의 입금이에요? 올해까지의 입금이에요? 올해 입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실기 때? 실기하고 우리 회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올해까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의 세법상 입금이란 말이에요. 까지. 진행률 자체가 누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법인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 정도는 각오하고 오셨죠? 각오 안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전 이런 걸 아니에요. 여러분, 합격률 보시면 각오를 하셨어야 돼. 이러다 오시고, 혹시 그 생각하셔도 바보들 아니야? 합격률 이렇게 낮아? 또라이들인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 그게 다 녹아져 있다니 또 보여드릴게.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건,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제가 색깔 좀 구분할게요. 주황색. 근데 얘는 우리가 항상 입금이라는 건 올해 연도까지, 올해. 올해 것만 구해야 돼, 올해 것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올해 가지고 있는 현금 있죠? 구하려면, 올해 연도에 현금이 얼마를 벌었는지 구하려면 올해까지 번 현금에서 작년도까지 번 현금을 빼면 되겠죠. 그거. 이게 올해까지죠. 그러면 작년도까지의 세법상 입금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의 세법상 입금. 기인식 입금 뭐예요? 작년도까지 세법상 입금. 을 빼야 올해 연도만 추려지는 거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 진짜로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진행률이 누적이잖아요. 누적. 맞죠? 그래서 여기에 누적 입금 산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적 입금 산입액. 올해 연도까지의 입금. 오케이? 요거 네모 빡친 게. 근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녹색.
전기까지의 누적으로 입금을 세법에서 인정한 걸 빼야 올해 연도의 입금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입력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좀 이따가 또 어차피 예제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할게, 다시. 자, 됐고. 송금은 쉬워요. 송금은 뭐예요? 올해 쓴 거 그냥. 송금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송금은 그냥 올해 공사비 쓴 거. 이렇게.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 예제 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요. 일단 밑줄 좀 치고 연습 좀 해보죠. 자, 어디냐면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의 제3절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표예요. 129페이지요. 제3절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표고요. 회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1번 원칙 진행 기준에 밑줄 치시고 1번 원칙 진행 기준. 그럼 진행 기준이 도대체 뭐냐? 왜냐면 진행 기준을 말문제로 또 내요. 법인세에서. 자, 4줄 전부 다 밑줄이에요. 자, 건설 등 도급 공사 및 예약 매출은 분양 공사 얘기하는 겁니다요. 자, 예약 매출 포함해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건물 짓기 시작한 연도죠.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게 이제 건물 넘겨준 날이나 또는 완성된 날, 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나중에 이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2번 특례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밑줄 2번 특례 인도 기준 밑줄 치시고, 항상 인도 기준 나오면 완성 기준하고 세트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인도 기준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되냐? 일단 중소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중소기업의 밑줄. 그리고 띄어서 단기건설의 밑줄. 장기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기만 됩니다. 그리고 띄어서 결산서상 여기서부터는 2줄 밑줄입니다. 자, 결산서상 진행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했대요. 경리과 직원이 좀 회계를 할 줄 알아가지고. 근데 나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어. 올해 연도는. 그럼 계속 밑줄. 손익을 인식하였더라도 신고 조정을 통해서 인도 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됐어요. 그럼 이제 130페이지 예제로 갑니다. 자, 예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우리 진행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세무 조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게요. 자, 예제 5-1번 보죠, 여러분들. 130페이지입니다. 예제 5-1. 자, 주식회사 무궁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7기와 8기의 세무 조정을 행하시오라고 했는데 전 7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엔 8기 안 내거든요. 시험 목적상 7기만 할 겁니다. 자, 기말 현재 진행 중인 A 건물 신축 공사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지금 건물 지어주는 거죠. 건물. 자, 공사 기간 보실게요. 여러분들 공사 기간이 딱 보시면 장기 공사예요, 단기 공사예요? 그렇죠, 장기 공사죠. 1년 초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진행 기준 선택이요, 강제예요? 세법상 강제 선택 안 돼요. 우리가 선택인 건 단기 건설이고 중소기업일 때만. 그래서 진행 기준 강제입니다. 자, 보니까 도급 금액 1,000만 원 보이시나요? 그럼 이 1,000만 원은 8기 때 완공이 되면 1,000만 원 주겠다라고 나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주기로 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7기 입장에서 얼마를 추정을 했냐면 총 800만 원의 공사 원가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7기 입장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7기의 실제 공사비는 200만 원 썼대요. 뭐 여러분 질문입니다. 진행률 7기 때 몇 프로 나올까요? 이거 눈으로도 계산되는데. 7기의 진행률, 7기까지의 진행률. 40? 네? 7기까지의 진행률 25%입니다. 왜냐하면 7기 입장에서 800만 원 총 쓸 것 같은데 근데 올해 200만 원 썼잖아요. 그럼 800만 원 분의 200만 원, 이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도급 금액은 받기로 한 금액이고, 여러분들. 도급 금액은 받기로 한 금액이고, 진행률은 총 공사 예정비 800만 원 중에 올해까지 쓴 200만 원. 7기 때 공사 처음 했으니까 올해까지 쓴 게 7기 때 쓴 게 되겠죠. 그렇죠. 6기가 없는데.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여러분 주석 있죠? 주석 별표. 별표라고 해야 되나? 주석 보이죠? 주석? 주석 첫 번째 줄은 무시. 왜냐면 8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줄의 밑줄. 주석의 두 번째 줄이에요. 회사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몇 줄 쓰시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회사는 8기 때 전부 다 수익비용 원샷으로 다 잡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완공이 8기 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아까 인도 기준하고 완성 기준은 그냥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한 방에 수익비용 다 잡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7기 때 회사는 수익비용 하나도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화면. 8기를 안 할 거니까 첫 번째는 의미 없어요. 자, 한번 보시죠. 애니메이션 오류입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초과하죠? 그러면 장기공사하고 장부든 세법이든 원래는 진행기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도급 금액은 총 입금이죠. 7기와 8기에 나누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원샷으로 잡으면 안 되고, 진행기준이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비용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총 공사 예정비는 800만 원. 이거 송금 무시하세요, 일단. 그리고 200만 원은 해당 기간 7기까지 7기에 쓴 거. 그럼 진행률, 근데 장부는 인도 기준이니까 7기에는 수익하고 비용을 안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 진행 기준이고 7기의 진행률 구해볼게요. 7기까지 진행률. 자, 총 쓸 것 같은 금액은 총 우리가 공사 예정비는 800만 원. 알죠? 8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기 때 200 썼죠? 그리고 7기 입장에서 앞으로 600만 원 더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총 800만 원이 총 공사 예정비. 이거는 법인세에서는 줘요. 걱정하지 말아는데 회계에서 걱정하시면 돼요. 그건. 그리고 7기가 올해 막 시작했죠? 시작했으니까 7기까지 쓴 거냐 7기에 쓴 거죠. 맞죠? 작년도가 없는데 어떻게 작년도를 고려를 해요? 맞죠? 그래서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7기까지는 25%를 진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럼 7기의 입금 구해볼게요. 7기의 입금 수익. 그럼 일단은 1000만 원 받기로 했죠? 받기로 했고 7기까지 25% 진행했죠?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곱하기 25%.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7기까지의 입금이죠. 세법상 입금. 표현을 살짝 하자면 7기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항상. 맞죠? 정확하게는 누적 진행률이니까 7기까지 입금. 맞죠? 근데 우리는
뒤에 입금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빼기 전기까지 세법상 입금을 빼야 7기 것만 추려지겠죠. 근데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빵인 거예요. 이 빵이 소중한 빵이, 자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양이 때문에 맨날 자꾸 소중히 맨날 이거 누가 하셔가지고 맨날 자꾸 소중. 이거 제가 물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소중히 말하게 하셔가지고 미칠 것 같아. 계속 듣다 보니까 물들어가지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빵 빼기 빵 전년도까지 입금은 없다. 해서 25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세무종이 안 나. 바로 얘부터 나오네. 자, 해보죠. 자, 세무종 해볼게요. 세무종.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유보, 기타, 사유출 있죠? 이 셋 중에 일시적인 차이는 뭐였죠? 유보, 기타, 사유출 셋 중에. 유보예요. 우리 기타나 사유출은 영구적 차이였죠. 영원히 수익 비용 안 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가면 어차피 수익 비용 같아질 거예요. 맞죠? 장부는 어차피 이거죠. 장부는 그냥 7기, 8기 때 원샷으로 1,000만 원 수익 잡는 거고, 세법은 나누어서 우리가 7기, 8기 나누어서 수익 잡는 거고요. 그럼 어차피 8기까지 인식할 입금은 1,000만 원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차이만 나면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고요, 무조건. 기타나 사유치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반대 세무종 인원다 했어요. 일시적 차이. 맞죠? 왜냐하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이렇게. 맞죠? 여기서 일시적인 차이는 정말 시간이 짧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차이가 해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보죠. 일단 여기다. 자,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끊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장부입니다. 자, 장부는 아무런 분계 안 했죠? 분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부는 인도 기준이니까 7기에는 수익 비용 안 잡는 거거든요.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세법. 일단 10,000원 생략할게. 10,000원 생략.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8기 때 봤죠? 1,000만 원은. 8기 때 봤죠? 그럼 나는 나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사람한테 채권이 있는 거, 채권. 돈 내라! 라는 채권이 있을 수 있죠? 7기 때. 그게 250인 거예요. 맞죠? 이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미수금. 250만 원. 예. 8기 보지 마세요. 8기 보시면 머리 아파요. 8기 제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셔야 되고, 알죠? 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뭐의 건강을 위해서? 머리의 건강을. 머리의 건강을. 그렇죠? 우리 머리도 좀 서줘야 돼요. 그렇죠? 됐죠? 그럼 대변에 뭐가 오냐면 이때는 우리가 공사 수익. $250만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세무조정. 자, 일단 여러분 장부상 수익은 얼마? 눈으로 볼게요. 눈으로 이제 좀 제발. 눈으로 좀 볼게요. 이제. 알죠? 자, 공사 수익 0. 근데 세법은 공사 수익이 250. 그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늘어요? 감소해야 돼요? 늘어야죠. 그럼 세법상 수익 입금. 늘어요? 산입. 그죠? 오케이. 입금 산입. 오케이? 예, 바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입금 산입.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뭘까요? 저 유보예요. 어떻게 하셨는데? 정답.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딱 봐도 공사 미수금이라는 채권의 차이가 나죠. 채권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죠. 그럼 장부와 세법의 자산의 차이가 나요. 맞죠?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가산 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 조정인데 우리가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나면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였죠. 그럼 가산 조정이 무조건 어떤 유보래요? 플러스 유보?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뭐 회장님 생각하시면 돼. 자산이 많으면 회장님이 소득이 저보다 많아요. 이제 그만할 때 그죠? 오케이? 오케이. 뭐. 그쵸,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얘는 유보임, 유보.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면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250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긴 해요. 네, 알아서 걸어주긴 하지만 금액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 오늘 할 거예요. 어차피 3교시쯤에. 예. 자 여기에서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우리 지금 하는 게 지금 입금 산입이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공사라고 쳐게 공사 치면 이렇게 있어요. 공사 미수금을 회사가 과소하게 적었죠. 아니 여러분 과소가 누락도 과소다? 그죠? 여기 이거 방금 사료 따지면 세법상 공사 미수금은 250인데 장부는 0이잖아요. 그럼 장부가 항상 과소는 장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부가 과소하게 했죠.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미수금 과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면 플러스 유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유보 발생. 그렇죠? 근데 금액을 입력 잘못하시면 여기 이상한 숫자 뜹니다. 아셨죠? 그래서 컴퓨터 알아서 해준다. 닫고요. 비용은 안 할게요. 그냥 비용은 시험 안 내서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에 항상 이쪽 동네는요, 일시적인 차이가 나면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면 돼요. 법인세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계속